핵개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인도 네. 아니고 핵개인. 엄마도 핵개인 돼요? 아내도 핵개인 돼요? 우리 다 핵개인 되는 거예요? 되고 네? 계시고 이미 되신 분도 많죠. 폭력적인 단어 있죠. 뭐요? 큰 딸은 뭐 살림 미쳐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폭력이야, 폭력 이거는. 그렇죠. 상대를 사람 그- 미친 장난해? 예, 도구화하는 표현이잖아요. 자기 개발, 나의 커리어를 더 확장하는 거. 사회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이제는 변화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벌써 2023년을 마무리할 때가 딱 왔습니다. 그 2023년 우리 왜 해마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중간 살다가 마무리할 때쯤 되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올해 나는 괜찮았나. 그러고 나면 약간의 후회가 남죠. 그러면 내년엔 조금 뭔가 제대로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시선이 미래를 향해서 갑니다. 그죠? 아주 너무 당연하게요. 근데 미래를 향해서 가다 보면 좀 들어야 될 분에게 좀 더 이렇게 정확히 그분의 인사이트를 딱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하게 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기령 저자님 안녕하세요. 야, 이번에 4번째 책을 내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4번째는 또 의미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난 3번의 책이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쓴 책인데 10년 동안. 예, 이제 그거를 들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 이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는 좀 된 것 같다. 아.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사람의 마음을 캐는 것도 있지만 한번 시대의 마음을 캐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시대예보라는 책을 시대의 쓰게 됐습니다. 마음을 캐요? 네네. 이거 재밌네. 송기령 박사님,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가시고 그러니까 늘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연차가 쌓이니까 결국은 시대의 마음을 읽게 되셨습니다. 시대예보 중에서 여러 가지 시대예보가 있지만 그 중에도 한 챕터이면서 전체를 싸는 게 핵개인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인도 네. 아니고 핵개인. 핵개인이죠. 이거 뭐예요? 핵개인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권위의 도움을 얻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권위 있는 분에게 권위 있는 정보의 원천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얻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먼저 살았던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원서 쓰는 날 부모님이 도장 갖고 따라오셨다고 바꾸라고.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교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공도 중요한데 이게 취직 잘 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아유, 그 우리 동네 삼촌이 여기 가가지고 성공했으니까 너도 이거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날이 갈수록 사회 변화가 빨라지면 그때 잘 됐던 게 이제는 아닐 안 수도 먹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분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강권하면 처음에야 뭐 기회를 얻겠지만 나중에 되면 억울해지잖아요. 나 원래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그쵸. 이제 살았으니까. 지금까지는 그게 좀 효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현명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뭐 트렌드 리포트를 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검색도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것도 관찰하고요. 이런 식으로 정보의 원천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또 최근에 원장님도 계속 보시는 것처럼 AI가 뜨고 있고 네.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이제는 다 모사되거나 혹은 배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더 튼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개인이 되는데 거침이 없네요. 그렇죠. 개인들이 모아놓은 정보의 원천이 이제 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는 꼭 선배들한테 뭘 물어볼 게 아니라 오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의 삶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시니까 이분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선배들의 공부를 좀 봐야겠죠. 네. 봤더니 가족의 분화가 됐던 것이 한 100년 정도. 근데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G.P. 머러독 선생님께서 핵 가족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1950년대였어요. 산업사회가 오니까 그렇죠. 3대가 2대가 되면서 단출해지니까 더 나눌 수 없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뉴클리어 패밀리죠. 네. 근데 이제 한국은 그거를 70년대부터 대충 배운 거예요. 이유는 한국은 산업화 그때부터였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50년 가까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핵가족보다 더 작은 단위가 오는 것 같다. 핵개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뉴클리어 인디비주얼이라고 핵개인이라고 정의해 본 거예요. 아. 근데 이때는 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먼저 해보는 게 구글에 넣어보죠. 그 단어를. 그 다음에 네. 안 나오면 쓰는 거죠. 그래서 핵개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근데 네. 요번에 보면은 왜 그 시대예보라는 문구도 요번에 네네. 새로운 단어죠. 이것도 쳐보면 없죠. 그렇죠. 없죠. 네. 아, 이런 거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 핵개인이라는 말도 네네. 없어요. 없었던 거죠. 아하. 마인드 마이너도 없어요? 없었던 거죠.
아, 어쩜 이렇게 선점을 하시지? 너무 저런 거 보면 되게 얄미워.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기존에 있는 기성의 단어를 쓰면 이게 네. 유추는 쉬운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고유성을 가져가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 찾고 선언해야죠. 예. 선언한다. 새로운 시대의 마음을 읽는 시대 예보 중 우리 오늘은 약간 핵개인을 조금 더 네. 파고 들어가 봐요. 그렇죠. 이번 예보는 이제 핵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주로 네. 중심이기 때문에 드리는데요. 인풋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고령화예요. 아하, 우리가 고령화라는 고령화. 게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있죠. 네,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체 사회의 중위 연령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유는 저출생 때문에 이제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으니까 네, 네.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예전처럼 이렇게 젊은 분이 나이 드신 분을 돕고 함께 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예전에야 자손도 많고 어른들의 생애도 짧았기 때문에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 좀 도하라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이들은 적고 노인은 많고 이분들은 장수하시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예전처럼 사람끼리만 도우는 게 아니라 AI, 로보틱스, 정보 검색 모든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능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령화하고 지능화가 합쳐지면 핵개인이 나옵니다. 자립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핵개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MZ 세대의 성향 때문에 오는 핵개인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 연령대에 이르러 네, 다 핵개인이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니까 모습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맞습니다. 오. 이번 책의 제목이 시대예보인데 네. 부제가 핵개인의 시대잖아요. 네. 핵개인의 세대가 아니에요. 시대입니다. 오케이, 시대. 예, 세대는 이제 특정한 어떤 경험을 하신 그런 밴드의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독특하다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은 고령화 진화가 다 왔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핵개인이 된다면 원장님 이미 핵개인이시죠. 이미 하셨던 아, 일들이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나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재밌게도 한 달 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 주신 게 이거였어요. 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핵개인이었군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그래서 위안을 얻었다고. 지금까지는 사회에서 당신 기존 방식이 좀 달라. 좀 맞춰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먼저 한 거였군요.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기뻐하고 위안을 얻으세요. 아니 저는 어떤 거를 이렇게 하고 있었냐면 이제 부부가 이제 은퇴하잖아요 60에 네네. 그러면 꼭 같은 취미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부부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났냐 같은 취미하게 이 사람은 운동이 좋고 나는 그림이 좋으면 네네. 각자의 시간을 한 후 약속 정해서 만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러면 그럼요. 되는 거지. 아름답죠. 예. 그래서 정말 그 60 이후에 나머지 40년은 네. 개인이 완전히 존중되지 않으면 존엄성은 없다. 막 엄청 주장하거든요 저는. 이미 핵개인이신 거예요. 네. 핵개인이에요? 됐어. 시대를 통상은 인생의 시대를 예보하고 있어. 맞추라는 것보다도 통상은 화를 내신 분도 있죠. 그 취미 왜 해? 이렇게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 그럼 안 되지. 안 된다고 이런 생각해요. 경우도 하시거든요. 근데 각자의 취향이 다르고 네. 삶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그걸 꼭 맞출 필요가 있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핵개인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시대적인 고령화 흐름이라든지 자신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는 것, 거기다 이제 지능화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것이 그쪽의 흐름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립을 돕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더라도 좀 도와줘. 함께 해야 돼 이랬었는데 그렇지, 이제 누가 그렇지 해준다. 않고 내가 할게. 아니면 네트워크도 있고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만큼 이제는 로봇도 있고 이제 그럼요. 앞으로는. 훨씬 더 풍요로워진 거예요. 여기서 외로움 키워드는 어떻게 처리해요? 당연히 외로움이 나오죠. 이유가 같이 끈끈이 있다 보면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닥거리기 때문에 외로움을 잠깐 잊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근원적으로는 외로웠을 거예요. 그건 함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너무 모든 찌른다. 것들을 너 이랬을 거야. 다 함께 하는 건 아니었던 것이 그거 물리적으로 아니었지. 같이 있었던 거였지 정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립하여서 대등한 관계로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꼭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오게 되나요? 핵개인 더 시대의 많은 관계를 커뮤니티는?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그 감나무집 둘째 네.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활달했는데 말이야. 근데 부산에 가지고 떨어진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 평생 놀려요. 맞아. 이유가 몇 가구 안 되기 때문에 숟가락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원장님 같은 경우에 전화번호부에 몇천 명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에도 또 몇천 명 계시죠. 맞아요. 팔로우는 몇만일 거고. 네. 그럼 다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한 분에 대한 관계가 밀도는 좀 줄어들고 단속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늘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핵개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이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핵개인으로 이미 반 이상 넘어간 거고. 훨씬 더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옛날 삶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끈끈함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때로는 늘도 아니고. 그러네. 그렇게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인구들을 제가 조금 인구 분포들을 20살부터 있거든요. 쭉 다 봤거든요. 다 핵개인으로 사네요. 우리 같이 있을 때도 보통 각자 셀폰 보고 있거나 패드 맞아요. 보는 경우 있죠. 예전처럼 이렇게 안방 극장 해가지고 같이 보지 않잖아요. 이미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고 그거를 시스템이 돕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대한 바운드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고민이 있을 때 진로라든지 뭐 선택을 해야 될 때 뭐 집을 살까 말까 뭐 남자 사귈까 말까 할 때 절대 가족에게 묻는 게 기존에 있었던 네트워크에 묻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 의사결정 해나가요. 더 전문가에게 예, 그 분야에 대해서라면 예를 들어서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면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내 친구 중에서 이미 바디 프로필 찍은 분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에게나 묻지 않고 그 분야에 해박한 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썼던 책 중에서 기존 관계에 대한 재정립 같은 부분들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장님요? 존경하죠. 한 5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장님 존경해요. 갑자기 내 예. 얘기하는 줄. 대표님요? 존경하죠. 한 5분? 그분이 전문성 있는 분야는 존경해요.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우리 회사 구매 시스템 만든 분이에요. 그러면 존경해. 구매 시스템에 대해서라면 그 해박함, 그래. 전문성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근데 부장님이 뭐 국제 정세라든지 모르지. 아니면 또 뭐 새로운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의 해박함에 대한 부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만 존경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라면 평등하게 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 어땠었냐면 그분이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고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앞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속내로는 그렇지가 않고 아유 저분은 좀 완고하셔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전문성에 대해서라면 충분히 존중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라면 함께 살 수 있을 만큼의 수평적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반적인 핵개인이 어떻게 되는지 좀 들었는데요. 이제 좀 우리 엄마 아내로 가면 훨씬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이번에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엄마도 핵개인 돼요? 아내도 핵개인 돼요? 우리 다 핵개인 되는 거예요? 다 되고 계시고 이미 되신 분도 많죠. 이거 핵개인 되면은 막 예. 아침 드라마에 싸가지 없는 여자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저 못된 년 저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재밌는 거는 10수년 전에 그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셨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내용이 뭐냐 엄마가 뿔났다였어요. 네, 알아요. 엄청 인기였지. 예, 엄마가 가출하신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따로 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졸혼이니 삶의 방식도 따로 사는 분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삶의 방식이 꼭 이렇게 복닥복닥 한꺼번에 대한 것이 아닌 것들도 이제 시도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삶이 좀 더 이완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어린이날 아이들 두세 데리고 어린이 공원에서 부모가 함께 있는 장면 같은 게 막 떠올랐는데 공익 광고. 이제 그렇지가 않고 잔디밭 뛰는 거, 그렇죠. 풍선 들고, 예. 아이가 없을 솜사탕 사 먹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아이가 많을 수도 있고 맞아. 그다음에 부모 중에 한 분이 안 계실 수도 있고 둘 네. 다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반려동물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수많은 가능성이 그 사이에 전부 다 우리에게 수용될 만큼 다양성이 더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왜 부모님 그러면 안방에 두 분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자. 그렇죠. 그런 거를 꿈꿨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닐 수 있는 거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사이가 좋아도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지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본인 선택이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고 사회적 압력으로 반드시 이래야 돼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아시죠? 사회적 압력이 안방까지 얼마나 많이 침범했는지 아, 아세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한 침대 같이 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안 하고 있나 봐.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이제 각인돼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네네. 이제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핵개인으로 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훨씬 더 존중받아지는 집안이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것이 이제 수용되고 있고 당신의 생각이 중요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래야 돼였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를 이제 묻기 시작한 거죠. 아유, 마케팅 쪽에서는 훨씬 머리 복잡하겠네, 이거.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죠. 지금까지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예를 맞아. 들어서 몇 인 가구, 뭐 국민 자동차 이런 식으로 갔다면 이제 그렇지가 않고 완전 뭐 세분화해야 좋아하세요? 돼.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이름 안에도 10개, 10종류, 100종류의 아내가 있을 거예요. 내 안엔 여러 명의 사람이 들어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잘못하면 그 역할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고 각자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스스로 네. 챙길 만큼 주도권을 넘겨주자는 거예요. 그럼 엄마나 아내는 가장 달라지는 핵개인의 모습이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데이터 속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여성에 대한 역할이 너무나 좀 과중했던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중요했다. 저희가 돌봄, 독박육아 뭐 이런 거? 돌봄의 주체로 얘기하면 항상 여성이 많이 중심으로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정보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오빠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 모시는 건 결국 제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챙긴다거나 이따 음식이라도 그다음에 병원에 모시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한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연대기를 봤는데 그 연대기가 상당한 수준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겪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인데 폭력적인 단어 있죠. 뭐요? 큰딸은 뭐 살림 미쳐 막 이런 거. 진짜 이거는 말도 안 이거 되죠. 폭력이야 폭력 이거는. 그렇죠. 상대를 뭐 미친 장난해? 예, 도구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동생 돌보고 맞아. 부모 돕고 막 이런 어. 것들을 엄청 강요했기 때문에 그냥 희생이야 이거는. 그렇죠. 희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더 커져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나고 온 세월을 봤더니 예전에 공부 정말 잘한 큰 누나들 상고 갔다고 맞아요. 빨리 이제 취업해서 남동생이나 오빠나 집안 돌보기 위해서 네. 그런 고등교육의 끝까지 가는 것들은 좀 제한했던 그런 것들이 막 맞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여상 같은 좀 좋은 학교들 맞아요. 봤더니 연합고에서 커트라인이 거의 200점 만점에 190점이 나왔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보통 커트라인이 150점대일 때 아. 이분들은 거의 만점 가까운 분들이 전부 다 상고로 갔던 상고로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오히려 그때만 하더라도 남성들이 우회를 입었던 게 그때 그분들이 이제 상위권 분들이 여기로 가셨으니 대학 가기가 좀 수월했겠죠. 맞아요. 그분들이 다 저기 갔어요. 제일은행 옛날 상업은행, 그렇죠, 그렇죠. 한일은행 네네. 이런 데 들어갔다 이제 은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역사 속에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의 흔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전부 다 연결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돌봄 내지는 가족에 대한 어떤 헌신 같은 것들이 많았구나. 네. 그 다음에 일가를 이뤘어도 다시 또 아이들 챙기고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삶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떠나면 왠지 좀 허전하고 그런 느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느낀다는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빈둥지 뭐 그런 얘기 나오죠. 나오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혼자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나중에 간다면. 맞아요. 그럼 오히려 빈둥지라는 게 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후련한 게 아닐까? 나를 찾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완성이죠, 완성. 다른 부분보다 좀 늦을 수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더 알차게 찾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아닌 이 다음 세대 같은 경우라면 그 허전함을 느끼기 전에 스스로를 챙기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계속해서 늘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본인의 일을 찾고 네. 계속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스쿨에도 맞아요. 엄청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게 생존, 생계 이런 내용에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취미였다면 그게 아니라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나의 커리어를 더 확장하는 거 이런 식의 의지를 더 많이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이제는 좀 겪지 않게 변화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여성들, 네. 엄마이요 아내인 여성들은 앞으로 핵개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사시는데 네. 좀 더 자기를 챙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챙기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리고 누가 챙겨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죠, 애들이. 그것도 있지만요. 중심은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터뷸런스가 오면 마스크가 뚝 떨어지죠. 네.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먼저 본인이 차시고 맞아요. 옆을 채우세요. 맞아요. 애들 먼저 그렇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자립하고 건강하게 선 다음에 상대를 챙겨야 돼요. 그래야 챙길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본인은 소중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산다면 먼저 나에 대한 부분들의 자존을 놓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명제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사회가 워낙
지원 시스템이 좀 빈곤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많은 걸 요구했던 거예요. 네. 이제 아니게 되고 있고 아니어야 되기 때문이라도 네. 본인을 챙기자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본인을 반드시 챙겨야 네.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핵개인 시대에 여성의 삶 말고 또 이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먹고 사는 것들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거든요. 주거 공간은 어떨지, 그렇죠. 먹는 거 뭐 이런 걸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냐면 네. 옛날에 이런 식이었거든요. 어떤 곳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전한 곳, 안전한 곳? 깨끗하죠. 네.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 가르치기 좋은 곳이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 학군이 좋은 곳이요. 맞아요. 혹은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조건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치고 나면 이제 너무나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커지잖아요. 커지죠. 예, 이만큼 어려움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저는 그냥 구시가지에 살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아니 저희는 아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려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산책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의 다양성이 막 표출돼요. 아, 이제 나와요 그런 게? 그럼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리노베이션 같은 것들이 학군적으로 나오잖아요. 뛰어가는 게 아니란 말인 아니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선택지가 넓어져요. 그러면 다양성이 수용되고 우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죠. 안 그러면 다 똑같이 뭐 대규모의 단지에 교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인프라도 있는 부분으로 하는 순간부터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가 않고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중심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보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집단 주거단지가 아니라 넓은 곳에 뚝 떨어진대. 떨어진 곳에 그냥 예쁜 작은 집을 짓고 음악을 들래요. 이런 분들도 나와요. 개인이 성숙해지니까 죽어도 성숙해지네. 그럼요.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거죠. 재밌다. 예.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를 이제는 분별하는 건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거나 남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나도 따라해야지. 타인의 시선. 뭐 그렇죠. 비교, 시선 마찬가지죠. 경쟁, 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담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다 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협하다가 어느 쪽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이제 그렇지가 않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건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완벽하게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초연하게 좀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할 만큼 우리가 더 숙성되는 게 아닐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 말이에요. 옛날에 꼭 자식들 옆에 그렇게 붙어 살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은퇴해서 60 이후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핵개인적인 성향을 갖게 되면 네네. 이것도 주거나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이유가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면 네.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반려동물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네. 이제 그 친구의 환경에 맞춰서 전체를 만드실 것이고 네. 요즘 심지어 반려동물 때문에 뭐 집 짓는 분들도 있거든요. 뛰어놀 수 있도록 마당 있는 곳 이런 난 식으로. 가능하다고 봐. 네, 자식인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일종의 스테레오타입 같은 거였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는 좀 작은 집에서 우리가 맞아. 하고 하다가 결혼을 하는 순간 좀 키우고 네. 아이를 낳으면 좀 더 키웠다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좀 줄이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마치 이렇게 평수가 늘고 나는 것처럼 하나의 페이스가 일정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아니 나는 아닌데 나는 젊었을 때도 큰 게 필요한데 이유가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는 오히려 작은 게 필요한데 이유는 난 지금부터 심플 라이프로 갈 거니까 이런 식의 주도성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가기 시작할 거예요. 박사님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저는 제 얘기를 안 하기로 유명해서 아, 이렇게 조금만 해줘봐요. 궁금해.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속 깊은 공부하시는 분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얻고 가르침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이미 일가를 이루신 분들, 자기 업에서 이런 분들을 봬요. 그러면 이제 건축가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이거를 팔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 거면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건축가 선생님. 네. 집은 사는 것이지 파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너무 자본주의로부터 멀리 떨어진 얘기 같이 들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부유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비용이 안 드는 집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 상권이 있거나 거대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면 비용이 안 들거든요. 근데 안 팔릴까봐 안 짓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이제 안 팔릴까 봐안 그분은 뭐냐면 짓는다니까요. 자기 삶이 소중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필요로 보시는 거예요. 그건 관점이 좀 다릅니다.
바꿔야겠어. 네. 제가 그게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아, 꼭 집을 짓고 싶거든요. 왜냐면 네네. 제 취미가 재봉틀이라서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재봉틀이 5대거든요. 그리고 재단대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 다 네네. 한 거만큼 커요. 우리 남편은 또 색소폰을 불어요. 서로 싸우는 거죠. 누가 지하로 내려갈 거. 좀 지하로 가라. 시컨 불어라. 나는 위에서 할게. 그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60대 이후에 삶을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컨텐츠를, 우리 컨텐츠를 집이 못 받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하시는 게 표준의 삶에서 예전 방식에 맞아요. 더 다채로운 삶으로 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는 것보다 어떤 건 포기하고 어떤 건 선택하는 거죠. 이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팔면 지면 안 되죠. 이거, 야, 나 이거 써놔야 돼. 팔 하려면 거면 지으면 안 되죠. 팔려면 예. 지으면 안 되죠. 네네. 아, 나 여태까지 계속 야, 안 팔리는 집은 지면 안 되라는 부동산 업자만 듣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귀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건축가 선생님이세요. 원어원 아. 아키텍트의 예. 최욱소님이세요. 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건축가가 저한테 주신 한마디가 제 생각에 어떤 확장을 되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뭔가 그분의 깊은 생각을 들으면 생각이 확 열리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